그리고 엄마가 애기 딱 들쳐업고 가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아기가 너무 아픈데요. 그러면 애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둘째는 엄마가 안고 있으니까, 품에 안고 있으니까. 그럼 걔 가지고 청진기도 하고, 주사도 놔주고 다 하는 거예요. 좋네요. 너무 재밌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또 살아있거든요. 이 반응이 조금 있거든요. 손가락도 움직이고. 그러면서 뭘 해줘야 되냐?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소중히 다뤄야 되니까 둘째를 소중히 다루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둘째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놀이가 뭐 엄마 아빠 놀이 뭐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활용. 자, 같이 놀이 하시면 되고. 역할을 주는 거죠, 그냥, 네. 또 미술 활동할 때도 되게 좋아요. 어떻게 해요? 뭐, 애기 손 그려주기. 전지에 딱 눕혀놓고 몸 대고 그리기. 엄마가 애기 업고 설거지 하면서, 지금 우리 애기, 뭐, 그냥 설정해요. 지금 공주님인데요. 뭐, 왕관을 잃어버렸대요. 아기 왕관 좀 만들어주세요. 심혈을 기울여서 첫째는 해줘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고마워요 뭐 이렇게 반응해 주는 거.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조그마한 어떤 센스,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만 있으면은 아이는 엄마가 그냥 같이 마주 앉아 있지 않아도 자기에게 어떤 일거리를 주고 놀이거리를 주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나 사랑해. 그리고 나 정말 재미있게 놀았어. 이거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둘째도 같이 곁에 또 끼고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윌비님의 질문이에요. 2돌 된 딸아이를 기르고 있는데요. 제 딸은 너무 겁이 많고 소심합니다. 아파트 경비실 안내 방송이나 공사장 소음에도 놀라서 안기고요. 또래 아이들이 소리를 질러도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더 속상한 것은 또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건데요. 제 앞에 놀고 싶은 장난감이 있다고 해도 친구들이 있으면 무서워서 가지러 가지도 못하고 친구들이 안 보이면 그때서야 슬슬 눈치를 보며 타고 놉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우리 태린이도 좀 약간 소심하다고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있어요? 이런 게 부부싸움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빠는 더 대범하니까 애들은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엄마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태린이 편에 서는 거예요. 그렇죠. 여보, 태린이가 이렇게 착하고 소심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걔가 그렇게 뺏는 거는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럼 저도 얘기를 잘해야 되는데 애들은 다 그렇지 뭐. 한 중학생 되면 그때 생각하자고. 그러다 부부싸움으로 무슨 생각이 있냐고 막 이러는데 그걸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저는 성향 자체가 항상 양보하고 친구한테 이렇게 책에서 읽어서 이제 그렇게 가르치고 싶은데 매일 붙어 있는 엄마는 우리 애가 싸워 이겼으면 좋겠고 내지는 싸우진 않더라도 경쟁에서 약간 우월했으면 좋겠고 이런 여자 마음이 있으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아니 저도 소심하고 내성적인 우리 지용이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선생님이 그냥 기본적인 기질이 확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조금씩 그냥 한 발씩 노력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던데요. 좀 뭐 이렇게 소리에도 되게 예민하고 겁 많고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아이들은 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예민한 기질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 하고 예민한 아이들이 겁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겁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자꾸 이렇게 별로 불안하지 않은 환경에 오래 살다 보면은 겁이 좀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만약에 뭐 전쟁 바로 직후의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깜짝깜짝 놀라지만 요새 젊은 애들은 별로 안 그렇잖아요. 왜냐면 겪어보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불안한 이런 소심한 성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환경이 안정적일 경우에는 괜찮은데 반대로 부모님이 되게 예민해서 부모님이 먼저 잘 놀라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소리야? 애는 괜찮았는데 괜찮아? 뭐 이런 거. 애가 조금 넘어졌는데 뭐 이러면서 가시고. 그럼 애도 이게 더 깜짝깜짝 놀라는 애가 되는 거예요. 아이가 뭐 어디서 방송 소리가 나서 놀라봤을 때 괜찮아 이렇게 하게 되면 애는 안 괜찮아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애 그냥 부드럽게 안아주면서 다른 걸로 관심 유도를 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불안을 자꾸 잊게 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너무 과보호를 하고 특히 소리 예민한 애들 같은 경우에 얘는 너무 소리에 예민해. 그래서 문 앞에다 우리 아기가 자고 있어요 하고 이제 그 벨 건전지 빼놓고 택배 아저씨 띵동하지 마세요. 소리 나는 거에 다 뭐 테이프 붙여놓고 집에서 덮어선 신고 이러고 다니시게 되면은 맞아요. 그 아파트 경비실 안내 소리 들릴까봐 거기 막 솜으로 막아놓고 저도 그래봤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이가 소리에 더 예민해져서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듣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둔감화하는 전략을 써야 된다 해서 약간 좀 라디오 소리도 틀어놓고 조금 더 약간 시끄럽게 하는데 그게
자기한테 어떤 해가 없어요. 되게 즐거운 소리고 그러면은 아이가 점차 이런 예민성이 감소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이의 예민함은 좀 그렇게 다루셔야 되고 또 우리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게 또래와 잘 어울리지 못해요. 2돌짜리는 또래와 잘 어울리지 못해요. 와, 원래 못해요. 예. 그러니까 2돌짜리는 노는 거 보면 어떠냐면은 사회성 좋은 애들이 하는 2돌짜리가 어떠냐면은 한 애가 저기서 이 컵 만지고 있으면은 삐질삐질 와서 자기도 옆에서 컵 만져요. 그렇죠. 한 애가 돌면 자기도 돌아다녀요. 맞아요. 그런 수준인데 한 10분, 한 20분 그렇게 하다가 다시 엄마 옆에 와요. 그 아이들이 30분 이상 또래와 함께 오랜 시간 논다라는 건 아직은 너무나 그렇죠. 피곤하고 네네. 그냥 말하면 조금 따라하고 이런 거지 뭐 협동이며 뭐며 이런 것들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부모님들이 요새 사회성에 관심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왜 못 어울리지? 그렇죠. 그게 아니었던 거군요. 그럴 아이를 수 생각해야 있다라는 되는데.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너무 겁이 많아서 다른 아이들은 그래도 같이 옆에 서 있는데 너무 옆에 못 서 있는다. 그럼 이 아이가 조금 염려가 되실 수 있어요. 이럴 때 또 이 불안한 엄마들이 많이 하시는 거 괜찮아 네. 하고 애를 이제 들이미는 거 네. 하시거든요. 그리고 괜찮다고 해놓고 아이가 못 가면은 화를 그렇죠. 낸다거나 아니면 어떤 어머님은 우리 아이가 얼마나 힘들까 해서 그냥 옆에 이렇게 계속 끼고만 끼고 있어요. 있고, 네. 그러면은 안 되는 거고 다행히 이 어린아이들은 좋은 점이 뭐냐면 집중력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그 집중력이 짧다라는 말은 주의 전환이 아주 잘 된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이렇게 넋을 놓고 있다가 저거 봐라 하면 또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또래가 많은 곳에서도 또래를 탁 보고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의 전환을 안 시켜주게 되면 계속 불안한 것만 신경을 쓰지만 거기서 엄마가 엄마에게 집중을 아예 시켜버리는 거죠. 네. 우리 저거 하러 가자. 엄마가 자꾸 말을 시키면 얘는 엄마한테 집중을 하고 놀이에 집중하게 되면서 주변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엄마랑 같이 미끄럼들 타고 놀다 보면은 아이가 편해지고 한 10분 지났는데 아무런 나쁜 일이 없어요. 그러면은 점차 조금 괜찮은가 보다 하고 네. 또래가 다가오는 것들을 좀 더 수용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굉장히 어려서 많이 쓴 방법이에요. 우리 딸이 아주 낯가림 지존이어서 그러셨군요. 네. 그러니까 맨날 놀이터 가면은 숲을 우거진데 사람 없는 데만 내가 항상 가자 그랬거든요. 너무 가고 싶은데 너무 겁이 나니까 그냥 그런 데서라도 되게 재밌게 놀아줬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와요. 어린 애들도 알아요. 내가 제 엄마라는 거. 그래서 좀 잘해요, 애들이. 재밌구나. 그래서 내가 재밌게 놀아주고 이제 홈그라운드가 된 거예요, 그렇죠. 거기가. 그러면 거기 오는 아이들도 우리 딸도 여기가 홈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그렇죠. 상대를 네. 대하게 돼요. 그래서 너무 저기 가, 쟤랑 놀아, 괜찮아, 저거 재밌는데 왜 안 해? 라고 떠미는 게 아니라 아이가 엄마에게 집중하게 하고 재밌게 놀다 보면 아이가 낯선 곳이지만 아무 일도 없어, 완전 네네. 재밌었어. 이런 생각하게 돼서 적응 잘하게 돼요. 청각적으로 예민한 아이 있잖아요, 선생님. 저희 지웅이는 가끔씩 뮤지컬 같은 걸 보러 가면 갑자기 음악이 나오면 크고 무서워하고 지금도 사실은 화장실 가서 물을 내리는 거를 굉장히 무서워해요. 이런 건 어떻게 좀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면 좋을까요? 그런 것도 조금씩 우리가 정말 둔감화 전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떤 소리 자극을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어떤 나쁜 소리 자극보다는 사람들이 어떤 왁자지껄하고 이런 되게 즐거운 소리 자극을 되게 좀 많이 주셔야 돼요. 그런데 본디 청각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그래서 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지방을 가게 되면 사투리 많이 쓰고 좀 소리가 크잖아요. 그럼 귀가 찢어질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조금 더 우리 이제 지용이가 크게 되면은 자기 안에 어떤 몰두하는 거 좀 명상하는 부분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우리도 지하철 공간에서도 어느 날 이렇게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그쵸,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몰입하는 연습, 이완시키는 연습을 하게 되면 큰 도움이 되세요. 네네. 자, 그리고 이렇게 소심한 아이들의 특징이 아까 말씀 중에도 나왔지만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